야권 분열이라는 것은 분열 맞습니다. 그 점은 제가 어디 가서 분하라고 봐주십시오. 사정을 하긴 했지만 분열 맞죠. 그 점만 잠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주주의와 청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청년의 역할이 가장 컸던 때가 1987년도입니다. 1987년도의 대학생들은 여러분들보다 약 20년 넘게 윗세대, 아버지 세대까지는 안 되지만 삼촌 세대 정도 될 겁니다. 제 딸이 대학교 2학년이니까 저처럼 그때 20대 후반에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때는 청년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죠. 온 국민이 독재정권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차마 도저히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들, 어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대신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때로 청년들의 말이 옳을 때도 있었고 때로 지나치고 가격하고 옳지 않은 주장도 많이 나왔지만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권력 가진 자들이 하는 말과 다른 이야기,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소리 높여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당시의 기성세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꼭 옳은 말만 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너그럽게 보는 것이죠. 다만 그 용기, 그 사명감, 그 희생정신 이런 것들을 높이 샀기 때문에 6월 항쟁에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일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 민주주의의 청춘기였습니다. 청춘기. 그 주역들도 청년들이었고 그 1987년 6월이 우리 민주주의의 청춘기였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생각은 다 달랐지만 호헌철폐, 독재 타도 그 한 가지 구호로 전국이 다 통일되었고 이른바 범진보 진영 또는 진보개혁 세력 간의 노동운동, 학생운동도 NLPD 등등의 여러 가지 노선투쟁이 있었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고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운동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고 종교단체와 시민사회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고 우리 내부로 보면 수많은 지금보다 더 격심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딴 구호를 외치면 눈총이 날아오기 때문에 다른 구호를 외칠 수 없었고 다른 구호를 외치면 호응도 해주지 않았고 구박하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그러니까 민중의 힘으로 생각이 아주 다채로운 진보개혁 세력을 하나로 통합시킨 사건이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겼죠. 그리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직후에부터 분열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분열의 부요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의 분열은 1987년 7, 8월에 일어났죠.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전국적으로 6월 항쟁 승리가 가지고 온 자유의 공간을 노동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억눌렸던 자기의 요구를 무제한적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죠.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시민사회에 연대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경험도 없었고 그럴 만한 리더십도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시민운동은 굉장히 과격하게 터져나온 노동운동에 놀라서 연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거두어버리죠. 이 분열이 지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한 축으로 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 그전에 열린우리당, 지금 국민참여당까지를 포함한 이른바 온건 중도진보 성향의 이 정치세력 혹은 자유주의 정치세력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고를 타서 20년 넘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세력의 사회적 분열이었고요. 그해 12월에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력의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력의 진보파와 보수파가 노선 차이를 이루어 분열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6월 항쟁의 승리는 집권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보 세력의 정치적 분열이었고요. 그 다음의 분열은 1990년 초에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영남지역 개혁 세력 또는 자유주의 보수파 또는 자유주의 우파를 몽땅히 끌고 보수 기득권 세력에 투항하는 3당 합당을 하면서 지역적 분열이 일어납니다. 호남을 포위해서 고립시키는 동서 지역 분할 구도가 그때 고착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보의 분열.
지역적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진보 세력은 이 세 차례의 분열로 인해서 차츰차츰 늙어갑니다. 그래서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국민들이 아직 멀었어. 이런 식의 푸념을 하면서 우리의 정치, 우리의 역사 자체가 조금씩 늙어갑니다. 그렇게 늙어간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 청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회적 분열과 싸우고 지역적 분열과 싸우고 정치적 분열과 싸웠던 사람이 노무현이죠. 원칙과 통합이라는 대통령 후보 때의 기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 세 차례의 진보 진영의 역사적 분열, 층위를 달리하는 세 측면의 분열에 맞서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집권을 했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루라고 승인해 주었지만 이루지 못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힘으로도 이 세 가지의 분열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진보 세력과의 사회적 분열은 집권 초 1년 만에 포기했고요. 그때 궤도인대 파업, KBS 노조 사태 등등 해서 노사정 탈퇴 이런 게 이어지면서 포기했고 지역 정치적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 찾아가서 시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방법이 좀 잘못됐는지 여하튼 부작용만 남고 성과는 없이 실패했습니다. 정치적 분열을 치유하는 지역적 분열을 치유하는 것도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의 영남 출신 후보로서 득표에는 성공했지만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일부 그것을 해냈지만 결국 그 당을 정치인들이 없애버림으로써 결국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고집에서 나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정치적 소망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두고 하는 거예요.